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연심의 브랜드쇼. 오늘은 시즌2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누구나 빨리빨리 성공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느리게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즐거운 일상들을 보내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마시면서 어느 한 호텔이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저 책을 딱 펴놨는데 펼치고 저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화보처럼 멋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너무 좋았고요.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자님과 함께 어떻게 저렇게 느리게 산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오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느리게 살아서 행복한 나날들의 저자 원소영 저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방청객들이 여기 오프라인도 있고요, 온라인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인사 한 말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을 쓴 원소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낱낱이 파헤쳐지시긴 할 텐데, 네. 그래서 방송 작가셨는데 방송 이렇게 생방송 온라인이긴 하지만 생방송의 어떤 소감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방송 원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원고 쓰고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막 방송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했지 제가 출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떨리고 좀 그러네요. 뭐 시청률 별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 시청률은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면 화면이 네. 정말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라벤더 저 상에서 정말 라벤더 향이 막 나는 것 같은데, 네. 저기에 저 글씨 혹시 보이세요? 아니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곳, 그곳에서 나는 그대로 풍경이 되었고 일상은 꽃이 되었다. 네. 완전 그 에세이 같이 저 한 문장이 모든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게 어떤 순간에 가서 저렇게 연출을 하신 건가요? 저기가요, 그 프로방스의 그 라벤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말로는 라방드라 그래요. 라반드. 라방드. 예. 예, 라방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벤더라고 하죠. 네. 그 라벤더 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여기 사무실보다도 더 넓은 굉장한 공간이 이게 100평이 넘는데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기는 완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가 다 라벤더인 거죠. 예, 다 라벤더 밭이에요. 와. 쭉 있는 그 라벤더 밭에 보면, 근데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중간중간에 저렇게 라벤더 밭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계절을 잘못 만나면 가서 꽃을 못 만나죠. 네,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이게 조금 그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제가 간 곳은 저 발랑솔이라는 곳인데 저쪽은 이제 고 무렵이 가장 많이 피는 곳이고, 약간 우리도 보면 왜 남쪽은 좀 꽃이 더 빨리 피고 예.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좀 느리잖아요. 그것처럼 저기도. 그처럼 약간 그러니까 그 프로방스 중에서도 오트 프로방스라 해서 약간 더 그 약간 고산지대나 약간 이런 데는 약간 8월까지 가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지금도 저 향이 막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좋죠.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소녀 같으세요. 저렇게 있으니까 보랏빛이 네. 참 잘 어울리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랏빛이 어울리면 참 미녀라고 하던데. 오늘 어떻게 보랏빛으로 안 하시고 또 이 새로운 컨셉으로. 네. 제가 이 원소영 저자님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참 꿈에 그리던 이 일들을 참 많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한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작가. 그 중에서도 방송 작가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텐데,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이렇게 작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약간 저 드라마 작가는 사실 그 공개되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직 안 나온 거라 제가 그냥 썼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방송 작가로는 한 17년 이상 일을 네. 했지만 이제 주로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힘들게 작업을 했었는데 20부작 미니 시리즈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송이 못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내놓고 드라마 작가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네요. 저는. 그래도 왜 20부작을 다 썼다라는 거를 네. 저는 이제 그 대목이 드라마 작가, 예, 자질은 충분히 갖추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거에 제가 저 밑에 보면 생글방글 프로방스 때 말이 너무 싱글벙글이라고 처음에 쓴 거예요. 제 생각대로. 근데 싱글벙글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봤더니 예. 생글방글 프로방스 댁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네. 거기서 웃을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예쁘게 웃으려고 생글방글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지금도 그렇게 웃으시니까 훨씬 낫네요. 생글방글 하니까. 네, 그래서 저기도 어디 그 관광지에서 보고 있는 장면인 것 제 같아요. 책 안에 보면 무스티의 생드말이라는 곳에 여자들 셋이서 소풍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도시락 싸서 소풍을 어느 곳으로 가도 다 이게 막 네. 화보급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상이라서 프랑스가 다 그런 건지 사셨던 그 거기가 그런 건지 궁금했어요. 일반적으로 사실 프랑스가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음. 우리나라도 이쁜 곳이 참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어딜 가도 정말 화보 같은 곳이 많은데 프랑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네. 정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로망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하면 또 안 좋은 것도 되게 많다고 도둑도 많고 아,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서 예, 도둑이, 그러니까 큰 도둑은 아니고 좀도둑이 좀 많더라고요. 프로방스 지방에. 제가 네. 책에서 그 얘기 듣고 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럼요. 괜히 왜 마음 같아서는 문 열어놓고 다녀도 될 것 같은 이 화면 풍경이나 이런 것만 보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동네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있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그러니까 큰 도둑은 아니더라도 진짜 좀도둑,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이 좀 더 많이 그래요. 스페인 쪽이랑 뭐 이탈리아 남부 쪽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네.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큰 도둑은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딱 있는 것 같고 그 방송 작가라고 하는 그 작업을 본인의 이렇게 대표 프로필로 내세울 만큼의 경력이 한 지금 17년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방송 작가라는 그 말을 들으시면 가슴이 설레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사명이 생기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었고, 네.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프로방스 가서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막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그 작가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17년이면 지금 거의 나이 한 80 몇 년도죠, 그게? 뭐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 제가 조금 사연이 좀 긴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그 방송 작가로 입문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사람들도 아. 아마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하신 거에 비하면 너무 심플해요, 그냥. 제가, 예, 그니까 좀 89년 말에 네. 그 KBS 교양국의 가정전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급하게 지금 방송작가가 한 명 필요한데 일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지. 그러고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맥으로 시작한 거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채 같은 개념도 없었고요. 아예 없었으니까. 네. 예. 좀 옛날 얘기죠, 너무. 근데 사실 작가니까 역시 글쓰기, 재능이 글쓰기라고 했는데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글 쓰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백일장대에 나가면은 상 받고 막 그러면서 예, 너는 글을 잘 쓰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있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내가 글을 좀 쓰는구나. 그리고 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죠. 그냥 그러다가 좀 막연하게 어른들이 넌 나중에 그러면 국문과를 가겠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난 국문과를 가겠구나. 그렇지, 주로 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럼 나중에 국문과 나와서 뭐 할까?
나 신문 기자 하고 싶은데, 기자 할까? 그래, 저는 기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게, 네. 그랬는데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오늘 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갈 때 저희 사촌 언니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네. 네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걸 알긴 아는데, 이제 사실 저희 때 여자들이 대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대학 입시에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문과를 선택하지 말고 이과를 선택해서 이과에 가가지고 대학을 가면 훨씬 더 그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더 괜찮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약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글을 잘 쓰는 약사, 글을 잘 쓰는 뭐 생물학자 이러면은 훨씬 낫다고 하면서 저를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 누구세요? 선견지명이? 네, 그분은 좀 본인이 문과였었는데 예비고사 끝나고 나서 이과로 돌려서 약대 간 다음에 지금 유전공학 박사가 됐어요. 그 언니는 와, 글 쓰시나요, 그분은?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히 독이 됐어요. 그 언니의 충고가. 그래가지고 언니가 가라는 대로 밀어가지고 이제 대학 잘 가야지 생각으로 이제 이과를 갔는데 갈 만한 과도 없고 이과 공부도 어렵고 근데 또 뭐 자존심 상하게 다시 문과로 가자니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식공과 간다는 핑계로 이제 저희 학교를 들어갔는데 계열이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또 선배 언니들이 대학교 그러니까 4학년 언니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하고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식품회사 같은데 척척 여자들을 막 모셔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취업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전공한 그 과목보다 거긴 더 공부가 더 힘들었거든요.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적성하고 너무 안 맞고요. 근데 이제 근데도 그냥 취업이 잘 된다니까 간 건데. 갔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만만하게 그럼 이제 다른 과를 가자 해서 이제 저희 그 이마과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 싶었는데 또 가서 2학년 올라가서 보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요구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뭐 누구 추천해주세요, 학생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은 여학생들을 추천하는데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학생이 저희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책임을 그러니까 취업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 앞길을 알아서 개척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왜 가는 곳마다 저희가 이런 시련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럼 이제 부전공을 해가지고 그럼 그쪽을 한번 어떻게 쑤셔볼까 해서 부전공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 거기 이제 여학생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걔네들이 보기엔 웃겼겠죠. 어디서 정말 엉뚱한 과에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를 좀 안 이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적성에 맞더라고요. 가보니까 딱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성적이 좋았고, 왜냐하면 시험 볼 때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뭐 무슨 원소기호 하나 쓰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신문방송학과 가서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딱 한 줄 딱 줬는데,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쓰고 막 이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내가 처음부터 갈 길이었는데, 그랬으면 대학도 더 잘 갔을 텐데,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뼈저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럼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에서 또 벽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건 적성은 찾았는데 또 취업이 또 걸린 거죠. 네. 그때도 그렇게 취업이 힘들었구나. 그때 사실 남자들은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라서 제가 1984년도에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80학번이세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 제가 파릇파릇한 90입니다. 예, 근데 84년도에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던 그 해에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네. 그때 그 자격 조건이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자,
그 응시자 그 조건이?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언론사나 이런 데들이 뭐 방송사 같은 경우는 KBS는 뽑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여자를 뽑는 곳은 MBC 아나운서. 근데 뭐 제가 뭐 아나운서 할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녔던 그 신문사에서 공채를 했는데 거기 그 위에 분들이 좀 깨이신 분이었는지 군필람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응시해서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이제 평생 기자로 살아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난 다닐 마음이었는데. 네, 저는 다니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사회가 이해 나랑 지금 못 상관없이. 하시죠? 아니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접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다닐 마음이었는데 임신을 한 거니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쟤는 그만둘 거다라고 스스로 먼저 생각하시고 다른 직원을 뽑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그 문화를. 그래요. 1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냥 당연히 그만두는.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당 방송할 때 저희 MC였던 그 교통부 장관이었던 이기익 선생님이란 분이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KBS 사장도 하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사장하기 전에는 KBS 여자 아나운서들이 시집을 못 갔대요. 결혼하면 그만두니까. 그만두니까. 아. 그래서 자기가 그 사규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그 결혼해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의 이제 이 로망이 되셨구나. 그분이.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의외로 일반 회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많았을 언론뿐이 거예요. 아니라. 네네.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저처럼 전공이 엉뚱한 전공의 일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냐 그러고 물었더니 결혼을 했더니 걔는 이제 식품회사 쪽을 다니고 있었던 애였는데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취업이 안 되고 힘들다고 그러긴 하지만 네. 그때는 내 노력 여하랑 상관없이 그렇죠. 문화나 어떤 그런 그 선입견 기존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있어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결혼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문화가 그랬던 거에 비하면 지금이 힘들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돌팔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지금은 또 지금대로 힘들다고 뽑지를 않으니까. 물론 네,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평등한 거는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네, 뭐 결혼했다고 평등하게. 그만두게 하거나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경쟁해서 그래도 남자를 뽑지 않을까요?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또 제가 제가 이제 80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거의 졸지에 이제 잘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죠? 잘렸다고 하는데. 예, 이제 뭐 아기 낳고 네. 이제 임신해서 아기 낳고 이제 집에 있을 때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88년도에 이제 그 언론 그 자유와 같이 이렇게 이게 막 풀리면서 우후죽순 막 이제 무슨 잡지사니 뭐 신문사니 이런 것들이 뭐 막 생겼구나. 생겼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응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마지막 판에 계속 다 잘리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이력서를 나중에 보시면서 면접 가가지고 아니 이 저기 그 뭐죠 호주와의 관계가 자부면 결혼하셨네요 그런 부분 거예요. 그래서 네 결혼했어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아니 기자는 밤새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신 분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못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좌절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결혼을 했던 여자들이 네. 어떤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전 세대는 그랬을 그랬겠지만 수 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걸로 여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옛날엔 좀 그랬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남자랑 여자랑 누가 그만둘래 그러면 너 얼마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벌게 네가 들어와 있어 뭐 이런 저기를 하는 여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해서 여자가 애를 보고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그 전통의 사고방식이 많이 해체되고 있지 않는가. 또 이제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니까 남자도 그렇죠. 여자가 그만둘까봐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네, 저희 그 구성 작가가 되는 부분들 아까 맨 처음에 조금 이야기하셨어요. 네. 누구 이제 인맥으로 지금 자리 네, 비었으니까 저는 해봐라. 인맥으로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는 뭐 공채 같은 것들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인맥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일할 때 네. 그 이제 새끼 작가라고 하나요? 이제 지금 그 이제 익숙한 그 표현들이 나오네요. 그 후배들을 이제 구할 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 뭐 일할 만한 애 있니? 아니면 또 저희 그 작가협회 그 게시판에 보면은 함께 일할 막내 작가를 구합니다. 이런 거 게시판에 많이 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가 인맥이라면 인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아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거나 좀 그래도 좀 하면 되는데 네. 아까 좀 이런 얘기 저를 이제 방송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성 작가가 굉장히 메인 작가가 있지만 애기 작가들 새끼 작가라고 네. 하는 그 작가가 처음에 이 꿈이 원대하잖아. 방송국으로 출퇴근을 하고 마니까 뭔가 큰 걸 이룰 것 같은데 네. 3, 4년 뭐 길면 4, 5년을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3, 4년은 그냥 그 어떤 뭐 막내 작가 그 위에 뭐 하나 위에 또뭐 세컨드, 서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메인 작가 되기가 좀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작가가 되고 싶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오늘 원소영 작가님이 이제 이 방송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 작가 중에서도 구성 작가가 네. 되겠다라고 할 때 주로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메인으로 못 갈 거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할 때는 새끼 작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견뎌야 될까요? 정말 이 일이 내일이다. 나는 작가로서 승부를 걸고 정말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은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방송 작가 하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아유 멋있어 보여. 이거 방송 작가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부류구나. 그렇죠. 어떤 갈등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막는 아니, 그러니까 건가요? 경쟁 때문에 막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생각하면 작가 그러면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막내 작가 때는 글을 쓸 여유가 없고 글도 쓸 그 기회가 없어요. 작가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음. 엄밀하게 말하자면 작가일 수도 있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니까 뭐 하지만 이제 저희 선배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예전에 그 꼬맹이 막내들한테 막 그 이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 어디 가서 작가라고 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니들이 무슨 작가야? 작가는 막 이렇게 막 못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정말 지금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4, 5년은 정말 어렵게 견뎌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글발도 좀 이렇게 세우면서 있다 보면 괜찮긴 하죠.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딱 그거예요. 4, 5년 동안 그 새끼 작가는 글을 안 쓰고 주로 뭘 하나요? 섭외를 합니다. 자료 조사를 합니다. 메인 작가가 뭘 할 수 있게끔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하는 일이 네. 새끼 작가가 하는 일이구나. 네. 그러면 지금 사회에 나와서 뭔가 사실 거기도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프리랜서로서 어디 한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바로 그 메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서포트를 한 4, 5년은 해야 그 분야에 그래도 요렇게 일이 돌아가는구나를 메인 작가의 서포트도 알겠다.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일이 막 엉키다 보면 사실 방송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건 내일이야 이렇게 딱딱 외국 사람들처럼 자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PD들도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PD와 작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더 이렇게 막 세분화되지 않고 좀 더 그러니까 네. 같이 일을 하고 섭외도 뭐 PD가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일을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이제 점점 그 작가가 해야 되는 그 섭외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니 작가가 글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섭외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PD랑 그러니까 잘 지냈지만 그래도 약간의 신경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같은 팀에 이제 다른 작가가 저보다 이제 4, 5년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처음부터 섭외를 하는 거를 이제 시작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걔는 너무 당연하게 작가가 섭외하는 일은 이건 우리 일이에요. 이렇게 기본, 생각을 예. 네. 그렇게 보면 어차피 작가는 프리랜서예요. 누가 PD가 만약에 프리랜서를 택할 때 누굴 택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예, 저처럼 사람을. 싫어 나 작가 이런 사람보다 어머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당연히 택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가가 말이 작가지 되는 대로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게 또 이 작가인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그 친구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막 PD들이 조연출 시켜야 될 부분들을 PD들끼리도 보면 이제 농담 삼아서 어려운 일 생기면 조연출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조연출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제 힘든 조연출과 그 힘든 막내 작가들이 서로 이제 서러움을 나누면서 네. 이제 일도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내 작가들의 일이 더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 힘든 조연출 일까지 자기가 맡아서? 네, 그럴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그렇게 돼서 옛날보다 방송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건 있겠죠. 근데 보면 정말 그 막내 작가들이 뭐 촬영 현장에 쫓아가서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오늘 이 방송 보고 막내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전에 접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마인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해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보수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걸 굉장히 막 정말 재밌어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그 대표님의 자녀가 방송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그랬대. 일단 방송 작가가 뭔지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인턴 자리인가를 한 3개월인가를 자리를 어떻게 백으로 써줘서 했대요. 근데 얘가 새끼 작가? 네. 요거를 좀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서 한 달인가 2달 정도 있다 오더니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일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일 거죠. 자기는 방송 작가니까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방송 작가들은 왜 서점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우아하게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3일 동안 여자인데 집에 안 들어서 냄새가 나서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작가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자기처럼 초짜인 사람이 아니라 5, 6년 된 선배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 후에도 저 모습이면 저건 내가 살 모습이 아니다. 라면서 자기 길이 아니라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그래서 잘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의 어떤 그냥 이렇게 좋은 모습만 딱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먼저 조금 체험을 하거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현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어떤 그에서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거의 한 10년쯤 네, 10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 팀에 2명의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막내를 뽑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렇게 보고 뭐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막 이렇게 보는데 한 친구가 그러니까 2명을 비교하면 한 친구는 경력도 학력도 굉장히 처지는 친구였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섭외도 너무 잘하고 정말 자료조사 같은 것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너무 빠릿빠릿하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PD들도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알아서 잘하니까. 네, 이 친구가 섭외를 해놓은 곳에 촬영을 하러 가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전화로라도 그 섭외가 전화로도. 그 섭외구나. 사람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섭외하거나 뭔가 네, 그런 사람 것 섭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촬영이 될 수 네, 촬영 있게끔 하는 섭외. 걸 모든 걸 섭외하는 그 섭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 섭외는 막내가 하면은 좀 신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PD나 메인 작가가 그렇구나. 네, 이제 정중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의외였던 게 당연히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겉에 경력으로 봤을 때는 뭐
학력과 경력이 훌륭한 이 작가가 잘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더 일 잘하는 친구가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스펙이나 뭐 그 당장 고능력만 뛰어나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능력까지 겸비해서 진짜 이 야생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오래 간다.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네. 이 프리랜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프리랜서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방청객 중에 프리랜서처럼 일하라의 이 저자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따 방송 끝나고 프라이 질의 응답 시간에 중요한 답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기 때, 네.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하면서 뭐 시상도 좀 하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작가가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실제로 원소영 저자님께서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훈련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정글에서 17년을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재능을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정말 훌륭한 작가나 이런 분들이 이만큼 받으셨다면 전 정말 이만큼 받은 것 같아요. 재능이. 네,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너무 맨날 막 속상하고 막 아쉽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요거 갖고 버틸래니까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아이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정말 이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할 때였거든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데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아이를 키우다가 끝나는구나 그냥 그런 근데 그때 왜 제가 다른 뭐 진짜 소설을 쓴다든가 드라마를 쓴다든가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릇이 일이 천직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자 되는 게로서의 일을 계속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어린아이 키우고요. 또 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아이를 다 재우고 나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훈련을 이제 혼자서 그냥 한 거예요. 한 누가 3년.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저 혼자 그냥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 엄마를 잘못 만난 거죠. 애가 빨리 자야 되니까 애 재우려고 막 이제 분유에다 야쿠르트 타가지고 막 먹인 거예요. 애를. 얘가 빨리 달달하게 먹고 빨리 예, 자야 빨리 되니까. 자야 되니까. 애가 좀 약간 까탈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재우느라고 밤마다 그냥 그 야쿠르트 들어가는 분유를 먹여가지고 재워가지고 나중에 한 4~5살 됐을 때 유치 앞이가 다 썩었었어요. 애가. 그렇게 못된 엄마였답니다, 제가. 새로운 비법인데요. 지금 육아에 애가 앉아서 힘드신 분들은 야구르트 탄 분유를 먹이시면 바로바로 잔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한 뭐 새벽 1~2시까지 책 보고 이제 독후감 쓰고 그런 훈련을 좀 했더니 나중에 제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도 왜 가수들도 노래를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줄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조용필 씨 그때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안 쓰고 있는 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목을 네, 계속 쓴다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글 쓰시는 분들도 뭐 천재적인 분들은 빼놓고는 웬만하면 계속 거의 써야 글 되는 쓰기 거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그렇게 뭐 매일매일 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 쓰기를 좀 했던 게 나중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다른 분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주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재워서까지 책을 보시고 독후감을 쓴다는 건 이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를 바라고 뭐 이렇게 어떤 네. 뭐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뭘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기한도 없었고 제가 재주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주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저는 성공하는 거에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잔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요거 하다가 안 되면 요거 하고 요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니까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하는데 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재능이 딱 요거 하나다. 그러면 딴 생각을 못 하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많이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네. 이제 슬펐죠. 많이. 깊이 있게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독후감 쓰기 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또 나의 그런 글쓰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중간에 그런 것도, 제가 아까 이제 그 드라마 작가로 데뷔는 못했지만 네. 20부작 드라마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성 작가로 한 7, 8년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쉬고 이제 습작을 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완전 쉰 건 아니었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 뭐 30대 때고 막 젊을 때라서 PD들이 막 이제 많이 찾았어요. 일하자고. 그래서 일 안 한다 그러면 막 화내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가서 좀 네. 일도 좀 하다 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뭐 교육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글쓰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이제 계속 그 드라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왜 원래 그 신문 기자 되고 싶은 사람은 신문을 계속 많이 봐야 되고 소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소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때 쓰고 싶었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드라마를 봤죠. 제가 지금 드라마만 봐요. 아 그러세요? 네, 드라마 계속 보고 네. 이제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드라마 쉽게 보면서 저건 막장이야, 저건 말도 안 돼, 작가 그러면서 계속 뭐야. 보잖아. 응. 네, 근데 저는 제가 한참 90년도 중반 때였었는데 제가 한참 드라마 열심히 볼 때는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쓰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런 내용은 저는 쓰라고 하면 싫은데 어머 저거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저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보느냐, 그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저 일을 하려고 보면 저걸 이미 시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위대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앞으로의 꿈 중에 하나가 시청률 50% 나오는 드라마 극작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 비웃네요. 굉장히 이런 반응, 격한 반응이 이 무슨 반응이에요? 아니 그래서 드라마를 엄청 보고 있다고요. 시청률 잘 나오는 건 다 보고 있고. 습작은 하고 계세요? 습작은 일단 보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습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습작도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네. 좀 황당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고 또 보고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습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사를 다 받아 적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드라마는 굉장히 잘 보고 있고 네. 저 소재는 어디서 찾았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럼 그 분야를 좀 더 심층 있게 파야 되나 이제 요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내가 의학을 할 것이냐, 뭐 과학 SF를 할 것이냐, 뭐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드라마의 기본적인 그 뭐 책 같은 거 공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드라마만 봐요.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송사 사이트에 가면은 그 대본도 아마 서비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걸 꺼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네, 구성이 더, 나오니까 내가 그 내용을 훨씬 채우는 낫죠. 거는 좀 되는구나. 네. 당장 저기를 봐봐야 되겠네. 이렇게 개념 없이 꿈만 있고 드라마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꿈만 꿀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지금 꿈만 꾸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화 보는 게 그 지금처럼 영화가 많지 않았을 텐데 영화를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많이 보신 거죠? 영화관에 가서 못 보면 비디오 빌려다 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셨구나.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한 90년대 말쯤에 정말 훌륭하게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판에 또 거기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막아 꼈나 봐요. 네, 막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역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제 구성 작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때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제가 3년 그렇게 어렵게 이제 막 준비했고.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제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의를 해갖고 와서 어디 이제 들어갈 뻔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구성 작가 일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0년쯤 일하고 있다가
그 제가 잘 안 됐다는 20부작 드라마가 또다시 기회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한 1년 정말 매달려서 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또 엎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많이 험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사람 인생이 또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다음번에 또 그런 게 오면 어떻게 그래도 한번 이번에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한번 대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 이건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와도 네. 확실한 데서 온 것 같아도 글쎄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저한테 양도하실? 그러세요. 아, 들으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책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 작가가 되는 거랑은 또 별개잖아요. 책 읽는 거랑. 그냥 책만 많이 읽으면 작가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책 읽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말 5, 6년 된 작가가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정말 저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만큼 바빠서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또 뭐 제가 저의 1번 직업은 주부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주부잖아요. 주부 제가 일하면서 정말 사람 한 번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 해야죠. 일해야죠. 뭐 이러니까 애 키워야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 와중에 책을 읽는다고 노력은 했으나 그렇게까지 많이 못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에 가서는 이제 처음엔 또 그 프랑스어 공부하느라고 또 잘 못 읽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뭐 막 말년에 좀 읽고 요새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예, 요새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지금 또 책 읽는 게 또 이 이후에 또 어떤 일과 또 연관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제 그런 게 분명히 또 그럼 도화선이 되지 좋겠죠. 않을까. 네. 네.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서 얼마든지 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손이 떨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판만 두드리면 말만 해도 요즘엔 쳐진다는데.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내가 말을 하면 글이 쳐지는 것도 있어요.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마 그런 것 글 같아요. 쓰던 사람들이라서 말보다 이게 더 빠를 빠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쳐놓고 나면 내가 이런 글을 썼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으실 거잖아요. 예. 자, 이 글 쓰는 거에 대한 매력은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많이 느는 것 같고 사실은 최고의 글쓰기 훈련은 그냥 쓰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사실 쓰는 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저보다 훌륭한 많은 작가분들이 정말 몇몇 천재를 제외하고는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고달파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남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 용기를 좀 얻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글을 안 쓰는 분들은 딴 거에서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글쓰기는 엉덩이의 힘이다. 갑자기 한숨을? 그쵸? 예. 이게 글 쓰는 게 뭐 머리로 쓰는 거고 어떤 뭐 실력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끈기로 쓰는 거다. 그럴 엉덩이의 것도 힘으로 같아요.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저에겐 조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 못 앉아 계세요. 아니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계속 그러니까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프로방스를 떠나기 전에 이제 혼자서 상상을 했죠. 만약에 나에게 5년이 더 주어져서 프로방스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엉덩이 무겁게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나오고 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제가 의외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지 어쩐지 불러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약속도 많고 집안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진득하게 못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글을 쓰시려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지 않아도 글이 되기는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엉덩이는 안 붙이고 있더라도 머리는 생각하면 되잖아요. 머리를 생각하고 있다가 네. 써야 되는 순간에 쓸 만큼 훈련은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요새 휴대폰들 다 갖고 다니시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거기다 막 메모해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메모하고 기록해놨다가 네. 이제 옮기는 건 별도고 그렇게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엉덩이 붙이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기록하고 있다가 네. 그 부분들이 발휘돼야 될 때 실력이 발휘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이 운이 좋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원세영 저장님이 이 바쁘게 친구들과도 만나고 이것저것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진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인종의 분들과 소통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나왔어요. 네. 주로 어떤 소통에 이 주력을 하고 계신가요? 전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소통은 아니었고요. 네. 네, 주로 그냥 이렇게 파티하시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릴렉스하게 사는 얘기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저 팔자 편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프로방스에 있었던 그 기간은 특히 이제 좀 선택을 받은 기간이었죠. 네. 친구들 제가 아까 처음에 정말 쉰다고 생각만 하고 이제 남편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네. 저를 이제 유일하게 힘들게 했던 거는 초창기에 이제 그 프랑스어를 배우는 그거 언어. 예. 네, 언어 스트레스가 처음엔 이제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딱 극복하고 나니까 완전 극복한 건 아니고요. 좀 하고 나니까 시킬까봐 지금 그러시는 거죠? 빠졌죠.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친구들을 막 이제 사귈 수 있고 그쪽 문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진에 있는 네. 친구들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친했던 친구들인데 어학연수 와서 잠깐 왔다 이제 돌아간 친구들 말고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그 엑상프로방스에 남아서 살던 친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고 이제 사실 저희가 저 한국 분 와 있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 과외 받듯이 이제 프랑스 사람하고 이제 1대1 과외 같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사실 한 시간당 30유로 같은 돈이 꽤 비싸요. 3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45,000원. 45,000원 네. 시간당. 요즘에 개인 PT 정도 하는 가격 정도 네. 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싸게 하느니 저렴하게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수다 떨면 네, 되니까. 같이 수다 떨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말을 튀고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말 배우면요 나쁜 점이 그분들은 우리 말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짜들이니까 버벅거리잖아요. 막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그래서 미리 그 말을 해버려요. 안 기다려주고. 안 기다려줘요. 절대로 안 기다려줘요. 프랑스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한가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다 너무 외국만 하면.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알아서 기다려주죠.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천천히 해.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고. 그 마음 다 아니까 다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또 우리끼리도 지적해요. 너 그 문법적으로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외 시켰더니 과외 선생님이 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어떤 이제 거기 엑상프로방스에 오래 사셨던 이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입양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안 되긴 했는데 그분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서로 이제 맞트레이드를 하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가르쳐 주다 보면 네가 배우는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훨씬 많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딴 데서 아예 돈을 내고 배우게 돼서 이제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공짜로 우리 말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람하고 프랑스 말로 대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구나. 그거 말고도 이게 다음 블로그에 아까 생글방글 프로방스텍 지금 요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실 온라인 소통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정말 개인적인 계기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여기 뭐 다 놓고 왔잖아요. 친구며 가족이며 다 한국에 놓고 저 혼자 남편이랑 딱 둘이만 갔잖아요. 네. 근데 전화로 수다 떠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내가 뭐 했다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뭘 했는지 일일이 말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봐라 그럼 얘기하려고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딸이 굉장히 궁금해 그렇죠. 하시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날에 간 거니까. 일일이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바로는 못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1년 정도 공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좀 써놨던 것들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온 거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와 가족까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 애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보면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여기서 뭐 하고 놀았구나 뭐 했구나 이거 이제 그걸 보고하기 위한 거였는데 의외로 이제 프로방스에 놀러 오시려는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보고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뭐 저한테 뭐 어떤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블로그가 된 거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검색을 해서. 그렇죠. 예. 근데 더 많이 소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서툰 부분들이 많아서 사진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기서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PT 만들 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capture 떠가지고 그랬어요. 저기 사진을 다운받지 못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캡처를 떴어요. 그래서 PT도 좀 만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진이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마치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리고 그 사진 중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책에 있는 표지에 있는 그 사진도 바로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기가 여기가요? 네 여기 아르리예요. 화가 네 그렇죠 화가죠. 네, 화가거리. 아르레 이제 반고흐가 잘 다녔던 카페거든요. 반고호가 있던 카페랍니다. 네. 카페란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카페인데 여기 보면은 카페 반고흐라고 이제 여기도 써 있어요 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네. 이제 이 그 반고가 그림을 그렸던 거라서 이제 여기 상징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깥에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보니까 이걸 제가 걸고 찍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 남편이 찍었고요, 이거는.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책을 쓰려고 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사진의 퀄리티가 좋아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요 다음에 얘기 드릴 텐데 하나는 사진기를 사야 되겠다. 이거 좋은 사진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일반 그 똑딱이 카메라예요. 아니 똑딱이든 저기든 저는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도 또 너무 할수 해소가 있어요. 좋죠. 네. 근데 그래도 막 괜히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려면 사진에 조금 이 돈을 조금은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원소영 저자의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협찬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한촌 설렁탕에서 따끈따끈한 설렁탕의 계절이 좀 돌아오고 있죠. 설렁탕 지금 협찬 들어와 있고요. 메리케이에서 핸드크림 협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하시기 전부터 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일하는 부분에 이제 직장 다니다가도 결혼했다 그만두시고 방송 작가로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다가도 5년 동안 또 이렇게 그 자유로움 네. 느리게 사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실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늘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잘만 온 것 같지는 않으시잖아요. 힘든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럴 때 지금 이제 세상을 딱 시간을 뒤로 돌아봤을 때 시간을 견디는 나만의 여유, 지혜 이런 게 있다면 지금 막 이제 빠르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좀 충실하게 살았거든요. 현실에 네. 저한테 주어진 그 현실에는 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 남편은 좀 이렇게 미래를 많이 준비하려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타입이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좀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보고 너무 속었고 너무 이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마누라가 철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미래를 걱정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을 너무 지금을 막 즐기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걸 집중해서 하고 또 네. 현재에 즐기고 네. 그게 그러다 내가 보면 시간을
보낼 그러다 수 보면 있는. 예, 그 현재를 잘 즐기면 나중에 미래는 더 즐겁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마음만 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영화의 교실? 거기서 고현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네 앞에 해야 될 바로 그걸 하라고. 네, 근데 대부분은 그걸 안 하고 고민만 하고 마음만 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주부의 입장에 가 있다면 주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네. 그렇게 순간순간 열심히 한 것들이 모이면 결국은 이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잘 산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사람한테는 인생의 최고의 때, 네. 나만의 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원소영 저자님이 생각하실 때 나의 이 최고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최고의 때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저 아이를 낳은 엄마니까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좀 제가 좀 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없는 엄마가 이제 정말 좀 철도 좀 생기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네,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프로방스에 갔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 이제 엎어진 드라마 때문에 너무 슬펐고 잊혀지지가 않죠, 그게 엎어진 게. 네, 그랬죠. 그랬는데 뭐 그냥 다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이제 아이도 그냥 너는 너의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걔 뭐 휴학을 하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딱 갔거든요. 네. 가서 정말 5년 동안 정말 즐겁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때가 그냥 아주 그냥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쵸? 스스로 살면서도 저 그냥 맞아 지금이 나의 전성기야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그러니까 큰 타임 저에게 좋은 때였고 그렇지만 또 인생은 또 여전히 또 기회는 항상 오잖아요. 그럼요. 네, 뭐 아까 100세 시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때가 오겠죠. 네. 그런 때에 이제 사실 이 프로방스에서의 그런 삶, 네. 여유롭게 사는 삶, 그 다음에 또 치열하게 살았던 17년의 방송작가로서의 삶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꿈을 정말 다 이루고 살았다. 그 표현 중에 저한테 이 가슴으로 와닿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50세에 안식년을 갖고 싶었고, 네. 남편 덕에 무의도식하고 살고 싶었다. 두 꿈을 다 이루었다. 제가 그 말에 갑자기 50세에 꿈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쉴이라 안식년. 네. 근데 이제 남편 때문에 무의도식 하는 거 요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제가 남편을 쫄 일인 거고 제가 50세가 됐을 때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새로운 어떤 지표를 만들어준 책인데 바쁘게 살았을 때와 느리게 살았을 때 양쪽 다 사실은 둘 다 굉장히 그 순간순간 소중하고 좋았을 거잖아요.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좀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너무 이제 제가 너무 달콤한 꿀을 맞고 왔기 때문에 네. 너무 바쁘게는 이제 안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서 그러니까 그 또 제가 만약에 뭐 지금 20대고 30대인 사람이 앞으로도 안 바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좀 게으르다고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제가 뭐 이제 그 20, 30, 40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번다고 한들 그 돈으로 뭐 제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더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행복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런 거 없이 50대에도 20대랑 경쟁하면서 여전히 바쁘게 살고 세상을 향해서 성공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네. 좀 이렇게 이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다시 방송 작가 일을 하겠느냐 막 물어보실 때, 사실, 뭐, 정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진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후배들이 뛰어야 될 자리를 내가 끼어들어가서 끼어지 말고 그냥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이런 선배님만 있어야 돼. 좀 저는 이미 한물 갔다 싶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또 다른 일을 찾더라도 좀 이렇게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후배들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 뭐 그런 꿈은 혹시 없으세요? 아직은 없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작업을 같이 했던 그 후배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자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선배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 아직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제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혹시 아직도 이 프로방스에서의 그 자유로움과 느리게 사는 거에 대한 여유가 몸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빠르게 사는 삶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꺼려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누리고 싶은 만큼 느리게 사는 여유를 좀 더 누리다가 어차피 살게 되면 치열하게 산다는 걸 아니까 네. 그 순간이 되면 또 거기에 또 몰입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진짜 어떤 삶을 살든 아마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원소영 작가님의 그 프로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사실 다시 구성 작가로 일을 하시든 아니면 드라마 작가로서 저희가 TV 드라마에서 또 뵙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떤 또 여유를 부리면서 어떤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줄지 상당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이라뇨? 지금 이제 여기 이거 다 유령이 아니거든요. 보고 계신 방청객도 있고 네. 온라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예. 지금 1시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인사 마무리 해주십시오. 너무 제가 중구난방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라도 여유를 갖고 인생 살면, 너무 바쁘지 않게 살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왜 뛰면 옆에 있는 거 잘 못 보지만 천천히 걸으면 옆에 있는 것들 더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좀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그냥 살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느리게 살아서 즐거운 나날들의 그 행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여유로움이 기존의 그런 그 바쁨 속에서 이뤄낸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다른 분들하고의 여유로움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북TV 365는 메리케이 협찬과 한촌 설렁탕에서 협찬을 해서 시즌2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방송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요. 그 찾아가는 북TV 365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저의 5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자존감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심리학 박사님과 하고 저하고 둘이서 토크쇼로 좀 새로운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시즌3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즌3에는요, 여러분이 작가로서 만나 뵀던 분 한 분이 MC로 다시 함께 이 진행자로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 소식은 9월에 워크샵을 해서 결과는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시즌3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쇼 진행자 조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